번째 이유가 있어요. 수출해야 되는 이유가 중국은 원자재를 60%를 수입을 해야 돼요. 가스나 이런 석유를 달러로 사야 되는데 달러가 항상 필요한 나라예요. 근데 수출을 해야 달러를 버는 거죠. 미국이 계속 이렇게 가면은 달러 못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융 전쟁으로 중국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계속 미국과 관계 이렇게 하면 달러를 어떻게 갖고 오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럼 무조건 물건이 나가줘야 돼요. 세계 시장으로. 지금 미중 갈등에 따라 중국 무역이 지금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큰 추세는. 점점 그렇게 갈 거고요. 결국 누가 이 자리를 대체할까? 아시안 국가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역 통계를 보면 아시안 국가들의 무역 비중이 커질 거예요.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저 나라 진출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중국 역할이 이게 하나가 무역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할 거다. 두 번째는 중국이 기술이 많이 올라왔어요. 다 중국이 미국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을 10년 내에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미국의 패권주의도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10년 내에는 완전히 중국을 떠나지는 않겠다. 공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ROE를 통해 보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ROE라는 게 뭐냐면 주주가 갖고 가는 이익입니다. 제가 늘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기업에 주식을 투자한다면 ROE에서 시작해서 ROE에서 끝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쪼개서 볼게요. 위에 분자를 보면 어쨌든 순이익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게 ROE가 증가를 하죠. 순이익이 커지는 산업 우리가 골라야 돼요. 그럼 순이익이 커지는 산업이 뭐냐? 그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을 봤을 때는 중점으로 미는 제조업 섹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태양광이고요.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1위는 앞에 3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거의 7, 80% 중국 거 나가고 있고 전기차가 지금 1위를 하면서 작년에 한 461만 대 자동차 수주로 세계 1위를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이번에 한국이 불이 났잖아요. 전화가 엄청 와요. 불이 안 나는 배터리를 좀 찾아달라 해서 효율은 떨어지는데 화재 위험이 덜한 이런 배터리를 중국이 많이 합니다. 산업에서 가장 크게 빠르게 지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는 뭐냐면 자기 자본 파트잖아요. 자기 자본은 결국 투자입니다. 투자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부채 아니면 자기 돈. 중국이 신질 생산력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혁신. 똑같은 투입에서 효율성을 높여라.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게요. 주로 B2B를 통해서 돌아가는 이 제조업 섹터와 B2C. 소매로 팔아서 사람들이 사서 돌아가는 화장품이라든가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B2C 섹터입니다. 이 산업을 크게 두 가로 나눴을 때는 B2B 섹터는 중국은 수출로 근데 B2C는 국내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B2C까지 지금 테무, 알리 플랫폼 기업을 해서 이제 B2C도 해외로 지금 나오는 단계입니다. 근데 B2C든 B2B든 순이익이 올라가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남이 안 하는 걸 해서 얘네 너무 싫어도 사갈 수밖에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어요. 지금 수출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공급망 변화 때문에. 남이 안 하는 걸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제는. 그게 지금까지는 그 앞에 3개입니다. 이거는 중국이 절대적 1위입니다. 앞으로 기업을 4개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익숙한 파트는 저 섹터입니다. M형. 그래서 저기는 주로 우리가 아는 PB, 퍼, ROE 이런 재무제표 방식으로 우리가 프라이싱 하는 게 큰 바이어스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급망이 쪼개지면서 기업을 볼 때 이제는 이걸로만 보면 안 되는 섹터가 있어요. 그게 저 사선으로 오른쪽입니다. T형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엄청난 테크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아스멜, TSMC, 삼성전자, 구글 이런 기업들이에요. 자체 경영진이 잘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 외에 사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외부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TSMC나 이렇게 중미 갈등에 노출된 기업들은 전략적 외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프라이싱 할 때 그 부분을 알파를 해줘야 돼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를 쫙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노출된 기업들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 기업 말고는 못하는 이런 엄청난 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시기에 엄청나게 외부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